예, 오늘은 선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반, 물건을 던지는 선반이 아닙니다. 공백기계 선반입니다. 자, 이렇게 선반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선반의 가공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외గిం결사 해봤죠? 자,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자,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가공이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외경, 바깥의 부분을 깎아내는 이 부분을 외경절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테이프 절삭. 테이프 절삭은 이렇게 가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공하는 테이프 절삭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 공작기계를 보게 되면, 선반의 공작기계를 보면 수축대가 척이 있고 중간에 레드가 있고 왕복대가 여기 있고 시황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왕복대에 위에 보면 작은 핸들 있죠? 작은 핸들 돌아가면서 그 각도로 돌아가요. 거기 보면 숫자가 여기부터 30도까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나사를 풀어갖고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나사를 적시켜서 왕복대가 이런 식으로 편의되는 상태에서 여기서 돌아가면 가공이 어떻게 되죠? 이 가공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각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심압대. 내려가서 보세요. 심압대 그 뒤에 구멍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즉 눈금이. 그 눈금을 센터가 아니라 한쪽으로 만들게 되면 적시해서 여기에 분자물을 물리고 심압대에 분자물을 물리게 되면 그 부분을 편의를 시키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많이 튀어나오고 한쪽은 적게 튀어나오고 이 부분을 가공을 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테이프가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심압대 편의에 의한 가공 방법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러한 테이프 가공을 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테이프 절삭. 그 다음에 내긴 절삭. 내긴 절삭은 뭐냐? 여러분들 앞에 내긴 절삭은 안 해봤습니다. 그냥 드릴로만 구멍을 뚫고 왔죠? 자, 드릴로 구멍을 이렇게 뚫고 나서 내가 이러한 형태로 가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반에 대해서 보면 공구를 어떻게 물렸습니까? 이렇게 물렸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려갖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근데 내진 가공할 때 이렇게 물리면 안 돼요. 어떻게 물리냐? 이렇게 물립니다. 이렇게 물려서 가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 가공하는 부분을 내진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면 절삭. 단면 절삭 여러분 해봤습니다. 뭘 해봤느냐? 자, 여러분들 춤 맞출 때 1번 선반 쓰는 사람은 무슨 축입니까? Z축이죠. 2번 선반 쓰는 사람은 Y축입니다. 그 Y축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는 거겠죠? 이게 단면 절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가 세팅했죠? 그리고 돌려 물려서 다시 시수 마찬가지 세팅해서 또 받았죠. 그런 부분들이 단면 절삭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총령 절삭. 총령은 바이트를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러한 단면이에요. 단면 자체가 이러한 센터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그림을 있다가 한 개 깎고 한 개 깎고 한 개 깎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럼 바이트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바이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확 잡아놓으면 한 번에 가면 안 되죠. 그럼 이게 총명입니다. 혹은 우리가 가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 구멍뚫기. 구멍뚫기 해봤죠? 힘할 때서 덜 불려가지고 센터들을 뚫고 덜 다시 불려가지고 구멍뚫기. 다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모방절사. 통연절사를 끼는데 모방절사는 모방성만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모방절사는 아까와 같은 이러한 공면 현상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현상 자체가 이렇게 공면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딴 데서 이렇게 해놔놓고 이 방향에 따라서 앞에 있는 공구대의 공구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모방입니다. 즉 쉽게 해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와 가공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른 얘기죠. 그러면 링크 장치에 의해서 이게 가는 만큼 이것도 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그대로 따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방입니다. 자, 그 다음 절단. 절단 해봤죠? 자,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쭉 잘라내는 거. 이걸 절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사절사. 나사절사는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는데 제 유튜브에 보면 나사절사 빼가지고 있죠. 나사 가공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사 부분은 이렇게 나사를 가공하는 거. 바이크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런 바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사를 사용하는 부분을 나사절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리밍. 자, 리밍. 자, 리밍은 뭐냐? 자, 우리가 드릴로 뚫으면 드릴로 이 부분을 파이 6을 만들겠다. 파이 6 정도에 항상 구멍은 가능하면 플러스 붙여서 갑니다. 플러스 0.018에 마이너스 이런 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구멍 크기가 어디까지가 적습니까 하면 6.018에서 6.00까지가 시수공간 세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멍을 뚫을 때 6파이로 구멍을 뚫었다. 드릴로. 그러면 6.1파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뚫을 때 5.9나 5.8정도 뚫어서 리머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리머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래 되는 것들이 직선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거를 작업할 수 있다. 거의 저희 리머를 작업하면 드릴을 뚫고 리머 작업하면 요 공창에 그걸로 만들어서 자, 그 다음 러링. 자, 러링. 러링은 여러분들은 러링을 못 냈죠.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제가 세에서 내라는 거 봤죠. 손잡이 각각하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러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편심 작업. 편심인데 이 편심 작업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반에서는 안 됩니다. 편심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원 안에 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뭐라 그러죠? 동심이라고 그러죠. 센터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편심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의 센터는 여기고 여기 부분의 센터는 여기다. 자체가 센터 자체가 이동했다. 이런 부분을 편심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심작업. 편심작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단동척에서 가능합니다. 나중에 척의 종류에서 나오는데 단동척. 우리는 척의 종류가 연동척입니다. 조가 이렇게 조아주는 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게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이게 연동척입니다. 연동척인데 연동척은 편심작업이라 돼요. 그럼 단동척은 어떻게 됩니까? 단동적은 이렇게 돼서 조가 4개입니다. 조라는 게 척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조라고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 돌리면. 이 돌인데, 이거 1번, 2번, 3번, 4번이 움직임이 따로따로 됩니다. 이거는 한 번이면 3개가 다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거 돌리면 이거만 움직이고 이거 돌리면 이거만 움직이고 이거만 움직이고 여기에서 편심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편심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럼 센터 작업. 센터 작업은 여러분들 드릴 뚫기 전에 뭐를 뚫었습니까? 센터 드릴을 뚫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쭉쭉대에 여기 좀 그릴게요. 쭉쭉대에서 이런 척에서 길게 이런 색깔은 길이가 긴 것만 하고 여기 센터 작업으로 작업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다가 심화대에서 나무 센터를 고정을 시키고 돌리면 여기와 여기가 두 군데가 지지를 하죠. 그죠? 두 군데가 지지되니까 흔들림이 양쪽 지지를 하는 흔들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나오는 것을 센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반의 가공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만도 13개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 다른 부분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나사에도 암나사라고 순나사가 있는데 두 개 다 선반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멍을 키우는 것을 보링이라고 합니다. 보링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반의 분류와 크기, 표시 방법. 선반에는 여러 가지가 선반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반은 보통 선반입니다. 보통 선반인데 탁상 선반은 아주 작은 겁니다. 전기 소형기계 및 시계 부품에 가공한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거, 탁상 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 선반을 한번 보고 싶으면 2001호에 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탁상 선반이 하나 있습니다. 많아요. 탁상에 딱 올리면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통 선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반을 보통 선반입니다. 그 다음 정면 선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은 공략물들, 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용할 때 정면 선반을 사용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파이만 크고 길이는 짧은 거. 자, 우리가 파이는 이렇게 크고 이런 공략물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는 작고 길이가 긴 그런 공략물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선반을 정면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직 선반. 우리가 선반을 지금까지 보았으면 공략물 옆에 걸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수직 선반은 밑에서 공략물을 물려놔놓고 밑에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구는 어떻게 되죠? 이어서 이렇게 깎아내려면 되겠죠. 그렇죠? 즉 수직 선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수직 선반은 무거운 공략물을 물리도 옆으로 물리면 하중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을 합니다. 수직 선반은 밑에서 그냥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중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없죠. 그래서 주로 대형급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수직 선반이라고 합니다. 터리 선반은 주로 터리샵이 있는데 거기다 공구를 여러 개 물릴 수 있게 6개짜리.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를 뚫고 왕 뚫고 털 돌리고 방 드릴로 돌려가지고 또 뚫으면 드릴도 피고 그 다음에 보링 뚫으면 보링하고 이런 식으로 공구를 한 6개, 7개 이런 식으로 물려가지고 보통 육각이니까 6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공하는 부분을 터리선반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터리선반. 공구선반은 실질적으로 절삭 공구를 만드는 선반입니다. 절삭 공구를 만드는 선반인데 절삭 공구가 그럼 뭐가 있느냐? 호브, 커트, 탭. 호브라는 것은 인버리터 곡선을 가지고 있는 기어를 만드는 공구를 호브라고 합니다. 자, 기어가
기아라고 해요. 그리고 인버레 투구선이라고 하는데 이 기아가 이렇게 목진에서 올라가겠죠. 그죠? 쭉 되면서 시계 안에도 기아가 있죠. 돌아가면 요즘 전자시계는 묻는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오토매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인버레 투구기하고 인버레 투구선이하고 시계에 있는 것은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사이클로이드 우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기아 부분을 가공하는 공부가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커터 같은 경우는 저번 페이지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는 이게 하여튼 이러한 형태들 공부들이 있습니다. 이거 저번 페이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작물을 가공할 때 이렇게 가공해야 될 때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탭이라는 거죠. 탭은 순나사 행성으로 된 이걸 돌리면은 암나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서 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암나사로 된 돌리면 순나사가 되는 것을 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선반. 캠이나 유압기를 사용하여 자동화한 것으로 여러 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핀, 볼트, 시계, 자동차 생산에 등에 사용한다. 그 다음 모방 선반. 아까 모방 할 때 가르쳤죠. 여기서 시계에서 공작물이 여기 있는데 공작물과 비슷한 부분에 모방 부분을 가공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신모양으로 따라가면은 공구가 이 모양으로 따라가는 거고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을 모방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축 선반. 철도 차량은 차축을 가공합니다. 차축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차륜은 철도의 바퀴죠. 바퀴 이런 부분을 양쪽에 가공하는데 양쪽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철도 차량용 선반이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거트 선반. 크레거트의 베어링이니까 크레거트 품이 없는가. 크레거트 맞죠? 이런 부분을 가공하는 부분을 크레거트 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공합니다. 그 다음에 갭선반은 말 그대로 갭인데 큰 가공을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심압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심압대를 쭉쭉 나와 있는 부분에 심압대가 있는데 이 심압대를 열었다 뺐다 열었다 하시면 그다음에 이 심압대가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가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유만한 걸 가공할 수 있겠죠. 자, 선반의 크기 표시 방법. 선반의 크기는 우선 베드 위에서의 설명합니다. 두 번째, 양센터 사이 최대 거리. 세 번째, 왕복 비기에서의 설명합니다. 축에 생산물을 뿌립니다.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축이 있는데 여기다가 공작물을 뿌립니다. 공작물이 이보다 더 큰 이런 공작물을 뿌려야 되겠죠. 자, 이게 척이고 이게 공작물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조를 다른 걸로 사용해서 물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작물이 우리가 지나가는 베드 쭉 있는데 베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 베드가 안 될 수 있는 최대 파이 스윙이라는
최대 파일 그거를 크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에서 600파일까지 가능할 수 있다. 550파일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배드 위에 쓰이는 겁니다. 두 번째, 왕복대 사이, 양센터의 거리, 주축에 있는 부분과 심압대에 있는 이 부분에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양센터 사이에 최대 거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왕복대 위에 쓰이는, 왕복대 위에 쓰이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에 여기가 있어. 적시기하고 배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에 왕복대 위에 단면 절산할 때 움직이죠. 그 위에 이 공작물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거기에 최대 파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왕복대 위에 쓰입니다. 요 세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자, 배드가, 근데 배드는 실질적으로 칩이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왕복대, 심압대, 주축대를 지지하면서 정밀도를 내주게 안전하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드의 구조조건은 안전성, 칩의 작동 제거, 제작 비용이 가격이 저렴, 만일에 대한 조절감은 민원을 할 것, 정확한 분석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드의 형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드의 형상은 수평형, 그 다음에 산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산형입니다. 왜 산형이냐? 배드 위에 보면 평면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여기 산형입니다. 평면형은 전부 다 평면입니다. 앞에도 평면, 뒤에도 평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평면이지만 앞에 거는 산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산형입니다. 산형은 6평이고 평면형은 6평입니다. 산형은 소형이나 정밀도가 있는 부분에 쓰고 평면형은 정밀도는 좀 떨어지만 큰 거, 대형 공작에게 평면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압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축대, 우리가 선반을 구성할 때 뭡니까? 주축대가 있고 심압대, 왕복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걸 지지하는 배드가 있죠. 자, 그래서 심압대는 우리가 갔을 때 뚱매가 어떤 위치에 고정을 시켰고 공도 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이프 감할 때 사용을 하고 생산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심압대입니다. 왕복대가 사실 많이 움직이죠. 왕복대에서는 X축과 Y축에 대해서 각각 공구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면의 거치기. 가공면의 거치기는 한 가지 공식으로 H는 8R분의 S인데 이거는 설명을 하니까 조금 기니까 넘어갑니다. 자, 조금 더 할게요. 선반의 부속 장치 센터는 공작물을 양쪽에 지지하는 부분을 센터라고 부릅니다. 센터의 승강 각도는 대체적으로 60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큰 공작물은 90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면판은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가공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면판은 이렇게 큰 공작물에서 내가 위치를 사각형의 물건을 책에 버물리죠. 그렇죠? 사각형이나 불빛처럼 물건을 여기다 올려놓고 파일을 가공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센터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러 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큰 판을 올려서 작업하는 부분을 면판이라고 합니다. 돌림판과 돌리기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찾고 있습니다. 양센터 작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양센터 작업할 때. 방지문은 길이가 길면은 이거 자체가 앞에서 대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센터 작업을 하더라도 처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처짐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부분을 세 개가 고정을 해주는 부분을 방지구라고 합니다. 방지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봉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기준으로 세타 작업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구멍을 못하니까 그 안에다가 봉을 하나 잡아 넣어서 그 봉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신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척입니다. 쭉 꼽혀 있죠? 자, 척 종류는 연동척, 단동척, 연동척, 단동척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마그네틱 척은 자석으로 된 척입니다. 여러분은 마그네틱 척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연사기에서 봤죠? 전자석으로 착 달라붙는. 그 다음에 콜렉척은 어떤 부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탄성에 의해서 넣고 쪼으면 딱 쪼아서 잡아주는 그런 척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제가 한번 콜렉척은 아닌데 콜렉과 비슷하게 엔더미를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공기척, 그 다음 복동척이 있는데 복동척은 연동척과 그 다음에 단동척을 복합한 그런 부분이고요. 공기척은 저기 있는 지금 풍력기기에 보게 되면 무대가 햇빛 머신이고 저 뒤에 한쪽에 있는 게 현시 선만입니다. 저는 선만에서 쓸 때 공기척을 사용합니다. 공기 힘으로 이게 쪼이겠다, 풀렸다, 쪼이겠다, 이런 부분을 공기척으로 합니다. 자, 이어서 이론을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